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부터 여러분들 봅니다. 다음은 토집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토지 유형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면 분, 별도면 별, 종합은 종, 큰 소리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1번 보니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 입주인 면적을 초과한 토지.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으니까 볼 것 없이 뭐 종합입니다. 종. 2번 경작에 상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서.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예요? 농지가 아니지. 뭡니까? 종합. 3번 과세기준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 뭡니까? 예? 뭐예요? 분리지. 여러분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필꽃이 만들고 폐지한 토지도 빵 2% 불립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 2%죠 여러분. 0.2% 제일 불립니다.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화법 규정에 의한 면허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예?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 2%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빵 2%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원래 고향이 뭐예요? 종합합산이고, 나대지 잡종지는. 6번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됩니까? 종. 그 다음에 7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길면적 이내 공장의 부속토지. 공장 위치면적 따지는데 공장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있을 곳이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길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거 공장이? 예. 7번 별도 합산이고 별도. 8번입니다. 건축물의 시값 순액이 공장 주거용 제외하고 자 해당 부속토지 시값 순액이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역 건축물 숫자도 기억해야죠. 건축물의 시값 순액이 부속토지 시값 순액이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저기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로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습니다. 이거 얘가 상가 토지다. 그럼 별도 합산인데 얘를 다른 토지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토지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이 비과세거나 면제 경감되니까 얘를 별도 합산으로 보면 다른 토지와 동일한 시군을 하는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면 얘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습니다. 본다고 바꾸겠죠? 예. 그 다음에 10번 보니까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O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거, 요거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어떤 게 있다고요?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유형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사농 얘네들은 분리 대상이 되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뭐가 된다? 종합합산. 동그라미 12번이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 업종을 상상하라고 그랬죠?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해. 일정한 실내에서는 곤란하고 공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공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토지죠. 일정 면적까지 공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 과세하는 거. 사업용 토지로.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얘기 드렸죠? 예. 운수회사의 차고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견인단차 보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회원제 골프장은 고일 불리니까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보세 창고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이런 것들, 또 종자 생산용 토지 이런 것들. 올해 새로 추가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였죠.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올해 추가된 게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매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폐기물 어쩌고저쩌고 매립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도 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신탁재산 관련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요 마지막 요런 9, 10월 과정 요런 것들을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등용모의사 그 내용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날들을 지금 우리가 겨울부터 공부한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신탁재산 관련 문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웠던 것을 몰아서 쫙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한번 정리해 둡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무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OX예요.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와 A 다시 토지 신탁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B 토지 신탁하면 위탁에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X. 맞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다만 봅니다.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3번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와 별도 합산상 토지에 대한 합산 방법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니은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야 한다. 맞죠?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납세무자는 누구고요? 수탁자. 자, 근데 또 요거 우리 이미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재산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자, 요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잖아요. 병. 그랬을 때 여러분 수탁자 병이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 신탁했고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을이라는 사람은 B 토지 신탁했고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 자, 그랬을 때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 A-B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탁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또 만약 동일한 얘네들이 전부 다 C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하더라도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C 토지는 서로 동일한 C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어도요. 요거 합산해서 과세해야 하네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합산한다면 틀리고.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동일한 시공하나 구역 냈을 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요 A라는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만약에 요게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이 세금을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자,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압류할 수 있고. 근데 C 토지라든가 B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건 압류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요건 압류하면 안 되고. 근데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요 A-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탁상 관련한 거, 그 지문 속에서 싹 다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것도 납세무자하고 과세표준에서 나올 때 양가로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는 가, 토지 소유자는 을 이럴 때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시가 순액 비율로. 그래서 요거 양가로 1번 X고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을 2명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순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는 과세순액입니다.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근데 다만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는 과세순액이에요. 예? 자, 우리가 자, 주택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도 있고 B주택도 있고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로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요. 주택별로. 그런데 합산하지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A주택 가격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이 이러면 틀려요. 주택별로. 그런데 다만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건물과 토지는 요거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건물과 토지 구분하는 그럼 틀리고.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이점을. 뭐 처음 배운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19번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과세한다. O, X요. O, X. 요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신설된 건데. 자,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 주택이. 그럼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할 것 같지만 6개월 이내는 뭐 한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종합합산과세한다고 바꿔요. 20번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는 자, 재산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뭘 기준으로 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한다. X라고 그랬죠? 자, 시가순액으로. 근데 다만 양가로 2번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반드시 곱하는데 토지건축물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70%. 주택은 이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그냥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순액에다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리다 그랬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거.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이요. 양가로 4번입니다. 19페이지 오른쪽에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합니까?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입니다. 취득세,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재산세에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나올 때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 X로 되어 있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제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재산세도 동일한 대상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나오면 그중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을 삭제했으니까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다 그럼 틀려요. 자, 높은 세율을 무조건 적용하는 거 요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X라는 거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도소득세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둘 중 적은 거 큰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둘 중에 고르는 겁니다. 22번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납기 며칠 전까지 고의서 발부해야 돼요? 예?
14도 나오는 것 같은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밟습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거기서 밟아요. 납기 개시 전까지 땡입니다. 10일 전도 아니고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거기서 밟아합니다. 넘어갑니다. 재산세 임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1번에 재산세 세율 나오는데요. 2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나오는데 고기 한번 또 드시고요. 자, 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자, 허리도 좌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시험장에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피가 쏠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막 저기 하니까 한번 이렇게 고개 들었다가 이렇게 혈액 그쪽 뇌에 이렇게 공급 원활하게 이렇게 한번 하고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면은 감독관이 뭐야 저 사람 옆에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관이 또 옆에 와서 어떤 감독관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운이에요. 감독관이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잘 신경 쓰이면은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옆에 괜히 내 옆에 그 사람은 의식 못하고 내 옆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 좀 비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경 쓰이면서 괜히 막 이러면서 막 하지 말고 저 가라고 해야 돼요. 옆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수강생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한번 얘기했죠. 막 다리를 계속 어떤 애가 막 앞에서 다리 떨어가지고 책상에 막 우두두두두 막 흔들리면서 걔는 막 긴장돼서 모르니까 막 다리를 엄청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래야지. 괜히 뭐 그 신경 쓰여가지고 혼자 시험 망치지 말고요. 예. 자,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어떤 감독관은 조금 늦어도 막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좀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답안 체크하는 것 같으면 마저 갖고 가려고 하다가 마저 체크하세요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뺐습니다 찢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확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데 운이에요 운. 그건 복불복이지 뭐. 어떤 사람은 좀 문제 푸는 거는 봐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마킹 못한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좀 마저 마킹 하세요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살짝 그냥 마킹 막 하고 있으면은 그냥 슬쩍 지나가서 다른 사람 거 걷고 와가지고 다시 걷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여튼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갖다가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수강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운에 맡겨야지 뭐.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문제 풀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름 그거 같은 거 이렇게 수험번호 이름 마킹하는 거에 그거부터도 실수해가지고 그냥 또 처음 시작하자마자 물론 이제 바로 시험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거 마킹 그거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 나눠주니까 시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일단 딱 자리에 앉으면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분하게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항상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미리미리 그걸 마킹하고 이런 것들 연습을 충분히 숙달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시간 되면은 막 찍어서라도 시간 내에 문제 풀고 또 이렇게 딱 걷어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럼 막 당황해가지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이제 엉뚱한 데 찍는 사람 뭐 한 칸 밀리는 사람 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막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한 칸 밀렸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합격했다고 문제지상으로 체크한 거로는 난 저 합격이에요. 넉넉하게.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없어가지고 산울여걸공단에서 보면은 한 칸이 밀려 쓰고 막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하고 매년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학원마다 한두 명씩은 꼭 그 마킹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랑이 하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개가 실랑이 했다, 뭐 했다, 뭐 그리고 또 혼자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꼭 생깁니다. 그래서 밀려 쓰거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어서 봅니다. 20페이지 재산세 임의 제4편 국세 중 종부세입니다. 먼저 재산세 세율입니다.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가지고 1번 보니까요.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 자,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4%입니다. 재산세에서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은 4%고 고급 선박은 몇 프로입니까? 5%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건 고급 선박이 5%로 최고 높고 1,000분의 50. 나머지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이 그 다음으로 4%고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형 건축물 몇 프로입니까? 건축물 나오면 항상 건비, 영이호, 영호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0, 2, 5 일반 건축물. 영어 C지역의 주거 지역 내 공장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그 다음에 자 1, 2 오세요. 표준세율의 5배. 과밀역적 건축물 내 공장 신증소의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실상산 건축물. 다 같이요. 건축물 어떻게 된다고요? 건비 0, 2, 5, 0, 5,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아셨죠 이거? 그래서 0, 5고요. 그 다음에 0.5%고 4번 과밀역적 건축물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 10년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예요? 과세기준으로부터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으로부터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틀렸습니다.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그래서 1, 2 오세요. 1.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별장은 몇 프로예요? 4%. 고급택은 뭐예요? 예? 0104 4단계 초과세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세율. 별장은 몇 프로고? 4%고. 다릅니다. 맞고요. 3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틀리면 X, 오르면 O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이 주한 국지기후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토지의 과세는 외국정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 네. 3번 유상, 무상, 불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하는 비과세한다. O, X요. 자,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의미하잖아요. 제한의 동그라미 하고요.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는데 특히 제한보호구역 안에 의미하는 뭐하고? 요거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분리과세고. 자,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미만의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 건축물 자 지방세에서 살성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과세입니다. 살성 별장이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별장이니까 과세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고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아까 분리과세하고요. 자 통제보호구역 내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제보호구역 내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비과세 아니죠 여러분들? 과세고. 자 6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의 임야는 비과세한다. 환경이 동그라미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7번하고 비교해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의 임야. 보존의 동그라미죠. 보존지구안의 임야는 뭐하고? 예? 보존지구안의 임야는 요거 자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요 6번은 틀리고 6번 공원자연 환경주관에 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면이니까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주관에 면은 요거 국립공원 도립공원 내 있는 면이니까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이건 맞고요. 8번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임산부 노약자 기막어 썼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요거 자 비과세합니다. 그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9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일련제 행정관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부속 토지는 대지는 비과세한다. 작년에도 제가 요거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건축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한다. 근데 대지, 부속 토지는 어떻게 때려부셔? 그러니까 뭐 한다? 과세한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이거 부속 토지는 대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9번 틀렸네요, 여러분들? 4번 봅니다.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행위되는 주택 범위와 다르다. O, X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다르냐면
자, 별장 포함 여부 때문에 그래요. 제3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해서 제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별장 제외고. 이미 제3세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 다릅니다. 5번, 제3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기 한은 동일하다. OX예요. 예? 요걸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분납기한이 제3세나 종부세나 몇 개월? 2개월. 요거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3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면 7월 30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이고 그잖아요. 2개월이니까.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면 이게 이게 다르지만 어떻게 납부기한 분할 납부기한 몇 개월? 2개월. 그거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분할 납부기한은 둘 다 2개월로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맞다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OX예요. 이제 이런 거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종부세에서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라든가 자 과세표준 결정 시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지. 2주택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거 틀렸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7번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소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8번 2018년 6월 1년제 세대주갑 35세남 배우자를 31세예요. 여기서 문제 푸는 데는 나이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찰떡궁합이에요. 4살 차이. 그래서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다음 자료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인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혼인 전에 이미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3년 전에 혼인했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80이다. 자,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시가 합계액 10억에서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여기 봅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갑은요.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네? 자, 여러분. 기초공제 3억 원 해줘야 안 해줘요? 네? 자,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표준 결정 시 공시가 합하면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잖아요. 또 6억 배우. 그럴 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자, 혼인했을 때는 원래 1세대 2주택은 안 돼요. 기존에 3억 안 해주는데 단독세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 게 혼인한 날부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 노부모 동거부양했을 때는 최초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은 또 혼인했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기초공제 3억 원, 세액공제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요? 또 6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1세대 1주택자니까 9억.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자, 이렇게 갑은 을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얼마입니까? 을은 14억. 자, 여기서 얼마 공제? 또 역시 3억 기초공제하고. 왜냐면 자,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5년 동안은 그러니까 자, 3억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공제?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합니다. 그러니까 14억에서 9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5억. 58? 여기 뭐 산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58, 40이니까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이런 거는 계산기를 동원하면 안 되지, 이런 건. 시간 낭비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포인트는 1세대 2주택이지만, 원래 1세대 2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없잖아요. 1세대 2주택자지만, 자, 원래 혼인 전에 1세대 1주택자였고, 그 다음에 혼인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혼인한 또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1주택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3억 원은 받을 수 있고, 또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지 부부 합산하지 않고, 그죠? 개인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연령별 공제와 보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된다. 맞습니까, 이거? 1세대 1주택자인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2주택자나 토지분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고 만 60세 이상이고. 자,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자,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틀렸어요? 자, 그렇지.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 30세계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연령별 공제 받아. 근데 여기서 보유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고요? 3년밖에 보유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한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는 원래 중복 공제가 허용되고요. 10번 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율이에요. 노부모 동부모양으로 해서 학간 경우에는 최초 학간으로부터 몇 년 동안은요?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이 경우 10년 동안은 1세 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한편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혼인한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그래서 아까 금방 나왔었습니다. 혼인은 5년 내. 각각 5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그런 1세 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 노부모 동부모양은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10년, 가로놓기가 지금 10년, 10년, 5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11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OX요. OX.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자, 반드시 종부세 과세표 결정 시에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지. 안 곱했잖아요. 자, 주택분 종부세 일반적으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해야지. 안 곱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X고. 12번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개 소유한 경우에 1세 주택자로 보아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와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한다. OX요. 예? 자신이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세대 1주택자가 지금 보시니까 1세대 1주택자가요. 1세대 1주택자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A라는 주택 보유하고 있고 B라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 소유자,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라고요?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1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은 부속 토지만 소유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페이지 봅니다. 13번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의여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하는 고소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2번 1세대 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에 신고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또 등록 문화재 주택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에 신고한 임대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럼 집이 세 채지만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런 얘기고 14번 봅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이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 체크합니다.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과 부속토지. X입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 4%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면 그대로 종부세도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X요. 디귿번 농지 목장 임야 등 분리 대상 토지. 자,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상토는 종부상이 아닙니다. 리을번 취득세 중과상인 골프장 X입니다. 고율 분리니까. 고불확장인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X입니다. 고불확장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잖아요. 사실상산 토지니까. 웃다튼 간에 얘네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불확장 골프장, 자, 얘네들 건축물과 토지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1, 1번 X고, 미음번 잡종지와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얘는 어느 용의 토지입니까? 종합.
종합이니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그래서 얘는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상인 고급택과 부속토지. 자,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랬죠?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득세만 중과세지. O. 선박 항공기 X입니다. 대상 아니고. 자, 이응번 상가 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 고불확실한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X. 지읒번 법령이 정하는 중공공 임대주택 8년인데 기업형 임대주택 등 합산 배제 대상 주택. X입니다. 자,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이 올해 추가된 게 중공공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도 포함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합산에서 제외하니까 실제로 종부세이 아니고요. 그래서 X고, 취읍번 공동소유, 지분은 균등합니다. 1세주택으로서 공시가액 10억 원인 주택. X입니다. 자, 1세주택인데 부부 공동소유야. 지분이 균등해. 공동소유 1세주택인데 지분이 균등해. 그러면 몇 프로씩 나눠져요? 절반씩 나눠지죠? 그러니까 얼마씩? 6억씩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택부는 6억 원 초과해야지 납세무자지. 딱 6억까지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9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1세대 주택은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억씩 나눠지니까 X입니다. 취업번 X고. 기업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에 임야. 임야는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먼저요. 임야. 얘는 어느 종의 토지예요?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내에 있는 임야니까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근데 종중소유 임야하고 무슨 범나하고 지구 구역내 있는 임야는 뭐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반드시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해가지고 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면 종부세상이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아셨죠? 15번.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재산세는 물납되지만. 그래서 15번 O. 16번 종부세 납세무자. 주택분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요?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6억 초과해야지. 한 채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든 6억 초과해야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합한 금액.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종합은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작아요. 종합은. 그러니까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얼마?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17번은 여러분이 자, 쭉 재산세, 종부세요. 쭉 비교해서 여러분이 한번 요거 똑같습니다. 우리 의학습에 나온 거하고 쭉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보고 그냥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쭉 한번 비교해서 머릿속에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22페이지 양도소득세 1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자, 소득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면은 7문제 정도가 출제되잖아요. 7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7문제 정도가. 자, 먼저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올해는 또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죠. 가필, 차장, 속익과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 양도차익 계산, 장기보유 통제, 기본공제, 또 세율에 관한 이런 많은 중요한 논점들 시험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했으면 내야 납세제도 들어갈지, 납세 절차,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 또 올해는 비과세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자, 이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공부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죠? 왜 덥지? 에어컨 안 트서 그런가?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이게 뭐 선선해가지고, 아침 춥죠? 예, 전 밤 늦게는 추운데, 이게 또 낮에는 또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 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덥거나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돼. 예, 그래서 들으시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양도세 1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 어떤 거냐?
토지,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연히 대상이고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근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권은.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의 지위로서 점포 임차권,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어업권, 광업권, 양도세 대상 아니고 양가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인데 기업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대상입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들은 채권 대상입니다. 국민주택채권 X입니다. 토지개발채권 X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이나 안 바꿔도 토지로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 근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들은 채권 대상이고 디귿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자, 토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이런 것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이 됩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골프용권, 자, 콘도용권, 헬스클럽 용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남바다 배타지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대상입니다. 또 가로 안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 소유함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이 주식 포함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부여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디귿번입니다. 특정 법인 주식이요. 55식 3년 내 50. 또 특수업종 영위하는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얼마나 부동산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한 비율이 80% 넘는 법인. 스키장, 골프장, 콘도 법인이면 단위 부동산 빼면 자산 뭐 있겠어요?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숫자를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건 어떻게 했냐? 잘 보세요. 자,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자, 4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입니다. 대주강도하든 소액주강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자 원칙은 대상 아니고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꽃표시 보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파생상품이요.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장내 파생상품 이런 것들 자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오는데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 금전적 채무에 관련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배 가람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그랬죠. 헤어지면서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이거 손해배상 위자료 지배 가람한 이전이요. 역시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지자체로 이전하니까. 또 고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 이혼의 위자료 지배하면서 이전했다.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고요. 배우자 직계전 미속 이외자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합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액 상당액 부담보 증여 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 강제로 매매를 줘도 보상받고 이전. 경매, 공매
공매든 경락등은 받고 이전이니까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양도에 해당합니다.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 양도 담보된 자산 채무 불이행의 사유로 채권자가 제3의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이요. 채비지 보류지에 충당한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환지 처분에 의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안지요.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가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60제곱미터, 40제곱미터만큼을 상업시행자에 양도한 거고, 총 상금을 수령해야 돼? 아니면 이거 부담해야 돼요? 아니,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설명의 편의상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는데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얘는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양도한 거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 수령해야지. 줄어든 것만큼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감안지의 경우 이렇게 양도세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환지권리 줄어든 감안지는 줄어든 것만큼 자 청산금을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에서 지분 감소로 변동됐을 때,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한 게 없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 양도 아니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의 변경 단순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도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 이거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바꿀 때.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양도로 봅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매매사 시 원인무효로 판시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신탁 소유권 환원 나왔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거나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 무슨 한 입을 덮고 다니는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단 배우자 직계 미속간에도 대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공매 경매라든가 뭐 등기 등록을 유한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대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경우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소유권 행사에 내목 내가 찾아봤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작년, 재작년 시험에 2년 연달아 나왔는데 민법에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물상보증인이 무슨 날벼락이나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재취득했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된 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봅니다. 2번, 양가로 1번. 타인, 배우자 직계임속 이외자 간에 부담보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5억이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대액은 3억인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대액 3억 원, 양도에 해당합니다. 3억 원이고, 양가로 2번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배우자 직계 미속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추정합니다. 근데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의 양가로 1번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대물 변제로 보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OX요. 이거 맞잖아요. 자,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재산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죠?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와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예? X죠, 이거? 환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 보류주 충당, 요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동가로 1번.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자,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X요. O 맞습니다. 이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의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아까 금방 본 거예요. 저 얼마를? 20%, 100분의 20, 20%를 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5번 경매, 공매,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6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비를 양도속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한다. 자, 우리 23페이지 지금 6번이요. 양도속세, 양도 및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아유, 쉽잖아요.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질.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 해? 등기를. 이거잖아요. 원칙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취득세는.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 접수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비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O, X요. X입니다.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라 언제다? 사실상 예? 등기 접수일이라니까.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이고. 7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인도일, 소행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양도 시기로 한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입니다.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중 빠른 날. 양가로 2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그렇죠?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청산됐을 때 취득 시도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5 맞고 8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속세상의 취득시는 계약일이다. O, X요. 예? 양도세는 자, 여러분 취득시기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이고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8번 X. 9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 X요. O, X요. X입니다. 이거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 드렸잖아요. 남문공과 산실용림 얘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라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여러분요. 자, 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A 토지 사업 갖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을 때 A-요.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잖아요. 쇠도끼. 그러니까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A 토지. 그런데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환처분 새로 받은 거니까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고, 다음 날 빼면 틀리고. 근데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환지받은 토지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그래서 9번 X입니다. 10번
민법 245량 규정에 의해서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투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세상 취득시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점유 취득한 부동산 평공연하게 20년 전에 점유 개시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나중에 등기를 접수할 때 민법 245조 1항 점유 취득은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언제부터 사용 수익했느냐 그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키니까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일입니다.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이고 점유 개시일. 10번 X입니다. 점유 개시일이고요. 1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당해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재산 취득 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아니죠? 언제라고 했어요? 당초 취득일. 그 자산 당초 취득일입니다. 여러분 당초 취득일. 예? 돌아온 싱글들 한 번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 갔던 오이격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처음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 때 어느 때 취득시냐? 당초 그 자산 취득했을 때지. 애초에 이거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세히 뭐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 당초 취득입니다. 12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다. O, X예요. 자, 아까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이고 수용도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 나란히 나와야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됩니다. 자, 23페이지 맨 꼭대기 오른쪽 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주의하셔야죠.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라 단서가.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O, X예요. 맞습니다. 요거 공탁한 날 X예요. 시험에서 자 공탁한 날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공탁한 날 X입니다. 공탁한 날 X예요. 왜냐하면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됐으면 누구 건지 결판이 나잖아요. 그런 거지. 공탁한 날로 한다. X입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O 맞고 13번입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쉴 때가 됐네? 쉴 때가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